영양 가득 든든한 한 그릇 요리를 즐겨보세요. 한 그릇 든든한 요리에는 뭐가 빠질 수 없다? 고기. 거기. 영양 가득 빠질 수 네. 없어요. 인정이 고기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돌박이 숙주밥을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야들야들하고요. 또 숙주는 아삭아삭하잖아요. 네네네. 그 식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너무 맛있는 차돌박이 숙주볶음 덮밥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오늘의 주인공 차돌박이가 네. 500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 차돌박이가 소 어느 부위에 있을까요? 어려워. 제가 괜한 걸 물어봤나요? 차돌박이요? 네. 아 그런 거 묻지마 그냥 아, 그래도 우리 안방마님은 아실 거예요. 뭘까? 성현 씨. 저는 차돌박이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땐 좀 피하거든요. 아니, 어디 왜냐? 부위에 있냐고. 지방이니까. 배? 배? 아, 맞습니다. 이제 양지 쪽에 붙어 있어요. 양지 부드러운. 이쪽. 차돌 양지라고 부르는데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양지 쪽에 붙어 있는 게 이 차돌박이에요. 아. 근데 얘는 약간 두꺼우면 약간 식감이 질길 수가 있어서 2mm 두께로 이렇게 썰어왔어요. 임장, 네. 저 근데 불만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럼 뭔 불맛 또? 아니 차돌박이는 너무 맛있어서 네. 좀 두껍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얇게 썰어서 파는 거예요? 아. 진짜 하수야. 지금 알프란 몇 년째입니까? 자, 차돌박이는요 2mm가 넘어가면 네. 질길 수뿐이 없어요. 아, 차돌박이 지방이 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좀 단단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두꺼우면 그거는 질긴 게 아니라 질겨요. 질겨. 네, 그래서 식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0.2mm, 얇게. 2mm 두께로 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돌박이가 항상 이렇게 얇았나 봐요. 네. 자, 그럼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얘를 먼저 한번 볶아줄 거예요. 네. 금방 볶죠 뭐 차돌은. 얇기 때문에 금방 볶아요. 네. 불만 닿으면 자. 뭐. 그런데 지금 사실 차돌박이는 얇기 때문에 냉장 상태로 올 수도 있고 냉동. 오면 금방 녹잖아요. 네. 냉동고 속에 있으면 이렇게 얼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이거 떼려면 다 찢어져요. 그냥 네. 그냥 던져버려요. 아, 그냥 던지세요 여기. 지금 얼어 있잖아요. 던져요 그냥? 그냥 던져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던져놓으세요. 패대기를 치시는. 냉동에서 끓으면 약간 핏기나 물기를 좀 제거하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약간 핏기가 나오죠. 그냥 키친타올로만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굽기가 좀 어렵죠. 네. 이럴 때 치면 어떡해. 그냥 물을 살짝 그냥 둘러주세요. 살짝 이렇게. 아, 냉동일 때 냉동 차돌박이는 그런 방법으로 볶으면 더 낫다. 이게 이 안에서 고기 익으면 영양분은 다 안에서 돌고요. 네. 수증기가 다 어차피 날아가요. 스며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부어줘도 고기의 식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원래 하나하나는 찢어지기도 했지만 시간을 제일 먼저 들어간 애들은 금방 또 타고 맞아요. 이게 힘들었거든요. 얇기 때문에 또 금방 이렇게 볶아져요. 오, 다 떨어진다. 네, 금방 떨어져요. 여기서도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 고기를 구우실 때도 사실 지방이 얇게 있다 보니까 지방의 식감도 좋고 지방이 더 빨리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살코기에 있는 지방보다 식감도 좋고 훨씬 더 지방의 그 느끼한 맛도 좋습니다. 지금 물을 좀 넣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익힘이 가장 완벽한 익힘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갈색이 돌죠. 네. 갈색이 돌면서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간 상태예요. 네. 기름이 막 튀어오르면 수분기가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럴 때까지 바싹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소리가 이제 기름 튀는 소리가 들리죠? 네. 아까는 이런 기름 튀는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안 들렸는데 네, 네, 네. 아, 이게 지금 이제 기름기가. 수분기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소리가 기름이 끓는 소리가 오, 들려요. 그러니까요. 수분이 날아가니까 저 소리가 나네요. 이러면 다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기름인데 네. 이걸 그냥 다 여기다 양념을 하면 너무 느끼할 수가 맞아, 있습니다. 느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름을 한번 살짝 빼줄게요. 네. 여기 기름 보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 기름은 약간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보통 사실은 야채부터 먼저 이렇게 네. 해놓고 고기를 나중에 볶아서 이렇게 넣는데 고기부터 구워버리면 마르지 않나요? 네. 기름이 어느 정도 빠져야 이제 좀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어서 기름을 한번 살짝 빼줄게요. 근데 허정원 쌤, 차돌박이가 기름이 많아갖고 사실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살짝 기름기가 있어서 좀 먹기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차돌박이가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맞아요. 올라갈까 올라갈 하는 수 있다고 걱정. 생각하죠.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이다 보니까 소화가 좀 안 되면 어떻게 네, 하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차돌박이 숙주 덮밥을 드시면 됩니다. 숙주랑 같이 네, 먹어요. 숙주랑 같이 먹으면 오늘 돼요. 메뉴잖아요. 네, 차돌박이 그렇죠. 숙주덮밥. 예. 숙주가 이 간을 해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그렇죠. 간이라든지 혈액에 쌓이기 쉬운 각종 노폐물, 뭐 중금속 그리고 네. 불필요한 지방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좋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용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숙주가 소화에 대한 부담까지도 확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돌박이랑 숙주를 함께 드시게 되면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이 소소한 걱정까지 꽉 잡아줄 수 있으니까 와. 걱정하지 마시고 얘네들은 정말 환상의 궁합이네요. 예, 그러네요.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사실 숙주 같은 경우 진짜 볶음 요리 했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부담스럽게 죽으면서 맛있어요. 사실은 원천적으로 정말 많이 먹는 거잖아요. 면처럼 네, 건져 네. 먹죠, 숙주는. 네. 자, 그럼 이제 양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다가 우선 이제 단맛도 약간 내주고요. 네. 잡내를 약간 잡아줄 맛술. 맛술 3큰술만 넣어줄게요. 맛술이요. 맛술 3큰술. 양념장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여기다 진간장을 3큰술 넣겠습니다. 간장. 진간장. 덮밥은 맛있을 양념이 거예요. 적절해야지 또 그렇죠. 맛있죠. 네. 네. 안 그럼 마지막 밥은 그냥 맹밥으로 먹어요. 맞아. 모자르면. 맞아. 모자르죠. 계산 잘하면서 시작해야죠. 그렇죠. 예, 먹을 그냥 때. 한 숟갈 계산해야 돼.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두 고추장이 큰술 들어가요? 넣겠습니다. 아니, 와, 나 숙주덮밥에 고추장 들어가는 거는 차돌박이 숙주는 많이 숙주덮밥 봤는데. 고추장은 상상이 안 되는데. 어. 아, 덮밥이잖아요. 고추장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열을 했을 때 훨씬 더 감칠맛이 한국적인 감칠맛이 나고요. 감칠맛. 색깔도 약간 그런 간장색이 아닌 약간의 붉은색이 싹 나면서 훨씬 더 좋아요. 약간 그리고 단짠의 맛도. 장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장이죠. 한국인은 장. 그러긴 한데요. 일단 맛이 이게 상상이 안 가서. 네, 먹어본 예. 적 없는 맛이라. 일단 보자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단맛과 윤기를 내줄 물엿 2큰술 넣어줄게요. 물엿. 그럼 좀 더 걸쭉해질 것 같은데. 물엿 2큰술. 통깨도 2큰술 넣어줄게요. 통깨. 네. 그다음에 여기다 참기름 1큰술 하고요. 참기름을 지금 미리 넣네. 넣네. 네, 지금 다 넣어요. 마지막에 들어갈 재료 이 2개가 핵심인데요. 식초를 1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식초가 약간 들어가는구나. 시큼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약간 굴소스 안에서 느껴지는 시큼함도 좀 있었는데. 아, 식초가 들어가면 네. 얘는 느끼함을 다 잡아줘요. 오.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 식감을 훨씬 더 좋게 해주고요. 숙주에서 날 수 있는 특유의 그 예, 비릿한 향이 있죠. 네네. 식초가 다 잡아줍니다. 새콤해야 맛있긴 해요. 그런 덮밥. 근데 약간 새코름하면서 신맛 약간 나는 거. 살짝 나는 거. 자, 마지막에 이 재료는 꼭 들어가야 돼요. 네. 뭐죠? 그냥 안 넣어도 되는데 맛없는 거 드시려면 안 넣어도 돼요. 어. 맛있게 자, 먹고 싶어요. 물 쫙 나와가지고 그 물 좋아하시면 국물 좋아하시면 안 넣어도 돼요. 너란 얘기잖아요. 숙주 요리할 때는 물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물 너무 첨벙거리면 맛이 없죠. 어, 맞다. 덮밥인데. 방법이 있나요? 여기다가 전분, 전분을 반 큰술 넣어줄게요. 찐득하게 해서. 전분물이 잡아주는군요. 어떤 전분도 상관없어요. 감자 전분, 옥수 전분 뭘 써도 괜찮아요. 네,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 둘 중에 하나 쓰시는데요. 물 2큰술에다가 감자 전분 완전 반 큰술 팁이다. 넣어서 이렇게 그러네. 풀어가지고 이 양념장에다 섞어주시면 돼요. 저거는 정말 좋은 팁이네요. 전분을 넣으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네. 전분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식감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비법. 저 레시피는 제가 보기에는 레시피 그대로 해야 돼요. 저기에 뭐 청을 쓴다거나 그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냥 알토란표 레시피 그대로 사용합시다. 예. 우리. 지난번에 제가 대추청을 만들고 나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봤어요. 이걸 여기저기 다 인증샷. 넣어서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 요리를 진짜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됐다. 그만하시고 다 똑같아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네. 너무 그 청을 여기저기 다 쓰시는 거지. 자, 지금부터 네. 딱 40초면 끝납니다. 네. 그거 뭐예요? 자, 그거 아까 아까 기름 아니야, 그거? 차돌박이 기름이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기름이 없어도 좀 좀 퍽퍽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여기다 식물성 기름 뭐 식용유를 따로 넣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고소한 차돌박이 기름을
한 2큰술에서 3큰술 정도만 넣고 저 진짜 꿀. 다시 한번 볶아볼게요. 아니 기껏 뺐는데 그걸 다시 넣을 거면 못하려 뺐어. 이걸 다 먹는 것보다는 약간의 기름이 필요한 거죠. 약간의. 아이고 나 같은 요리인은 버렸네 기름을. 아이고. 이미 버렸지. 아이고. 당연히 버렸지 우리 뺐으면. 그러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저게 맛있는 생각을 못했죠. 자, 집중하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하기는 대파 한 대를 하얀 대만 송송 썰어놨어요. 그냥 대파를 넣어주세요. 밑에서 볶아주면 또 정말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술이죠. 통마늘을 평으로 썰어가지고 5개를 여기다 놓고요. 맞아. 한심치가 진짜 풍미가 예술이네. 이제 향이 막 올라오죠? 네. 이럴 때 그냥 차돌박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차돌박이 볶아놓은 거 들어가고요. 아, 맛있겠다. 자, 그다음에 양념. 아까 준비된 거 있죠? 그냥 넣을게요. 와, 이때부터는 휘리릭이다. 막 설레기 시작해. 아, 이제 향이. 와. 자, 스피디하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네. 숙주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들어가요. 숙주 400g이에요. 네. 그냥 바로 넣어주세요. 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아, 봉지 정도 되는 저거는 것 같아. 금방 숨 죽어서 네. 더 많이 드셔도 여기다가 됩니다. 홍고추 네. 두 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아, 썰어놨고요. 이쁘다.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이거 뭐 네, 넣어야죠. 기호잖아요. 네. 2-3개 썰어 넣으세요. 네네. 진짜 느끼함 잡아주죠. 차돌박이 숙주덮밥 만들면서 너무 스트레스 풀리겠다. 다 때려 넣으니까. 자, 이제 너무 여기서 간단해, 너무 간단해. 섞어만 주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볶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섞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 이미 고기는 다 볶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또 나중에 숙주 쫙 눌러지죠 또. 와, 맛있겠다. 오, 이거 쓰러진다 진짜. 게다가 간장 굴소스로만 했었던 그 색감을 네. 보다가 지금 빨간색이 보이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훨씬 훨씬 더 숙주도. 먹음직스럽고. 임장, 네, 저거 지금 센 불이에요? 네. 센 불이에요? 가장 센 불입니다. 아, 가장 센 불. 임장 밥 없이 자, 저것만 먹어도 숙주 맛있어. 됐나요? 삼촌 됐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불 바로 꺼주시고요. 와. 불 바로 꺼주세요. 어우, 저대로 술안주하면 너무 맛있겠다. 저대로 그죠? 야식으로. 근데 우리 아까 임장 네. 숙주를 그냥 뭐 어떻게 데치지도 않고 그냥 넣었잖아요. 네. 근데 숙주도 약간 비린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콩나물처럼. 그래서 식초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식초가 들어가면 그 숙주나물의 특유의 그 냄새가 있거든요. 네, 약간 네. 비릿하냐? 그걸 많이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밥과 함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진짜 이야. 맛있겠다. 아니 고기가 정말. 야. 아니, 붉은 색깔 차돌박이 처음 봤어요. 네. 근데 훨씬 오히려 더 더 먹음직스러워요. 저 차돌박이 하나 쫙 늘려놓고 밥 이렇게 딱 쌈처럼 싸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게다가 고추장 양념이니까 그 매콤한 맛이 느끼함을 좀 같이 잡아주고 기존에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먹었던 간장 네. 베이스 이 느낌 맛은 좀 다를 것 네.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고소하라고 달걀 이거 프라이 활용 좋아하시면 용도이다. 달걀 프라이 올리시고요. 네. 스크램블 해서 밥하고 같이 하셔도 좋은데 스크램블 하실 때는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약간 보실보실하게. 네, 너무 촉촉하게 하면 덮밥하고 맞지 않습니다. 고실고실. 그렇죠. 샘플은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근데 저렇게 해먹는 게 저거 더 진짜 맛있을 것 맛있겠다. 같아요. 맛있겠다 진짜. 쪽파랑 너무 이쁘다. 와, 저런 비주얼의 차돌박이 숙주덮밥은 처음이야. 그리고 이 숙주 살아있는 거 보세요. 가사가사. 차돌을 좀 오랫동안 빼놔서 걱정했었거든요. 기름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근데 마지막에 그 볶았을 때 정말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와. 숙주의 아삭함이랑 이 차돌박이 이 쫄깃한 느낌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막 자극하면서 계속 쉽게 만드는. 와. 야들